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국가보훈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기념하자라는 협조 공문이었는데요. 네. 문제는 학생들이 묵념하는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국가보훈부와 산하보훈지청은 외부기관인데요. 외부기관이 협조를 해달라라는 명분으로 공문을 보내서 결과 보고 문서를 요구한다라는 건 좀 이례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육자치라고 하는 이제 원리가 있는데 예. 최근 들어 좀 자주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취재해봤습니다. 묵념을 하고 사진을 증명하는 사진을 보내라? 네, 송부해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11월 11일 11시에 열리는데요. 예. 이 딱 시간에 맞춰서 1분 동안 학생들도 묵념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모습을 교사가 촬영을 하고 이틀 뒤 13일까지 국가보훈부로 송부해달라라는 내용인 이건 뭐 겁니다. 거의 사실상 지시 아니에요? 지시? 사실상 지시에 가까운 건데요. 공문을 직접 받았던 학교 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이런 걸 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거 사진 찍어야 되니까 너희 묵념해볼래? 하면 좀 저도 교육자로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 시킨다는 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죠. 네, 이게 이름만 협조 공문이지 사실상 정부기관의 로고가 박힌 문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교사들도 난감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뭐 압박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전국의 모든 학교에 그 보내는 공문입니까? 아니면 일부에 한정이 된 겁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국가보훈부에서 산하보훈지청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확인된 건 경기 북부보훈지청에서 내린 공문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였는데요. 예. 해당 보훈지청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 공문을 보내고 학교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다. 이걸 꼭 해야 하느냐라는 내용의 문의였다라는 건데요. 물론 그렇진 않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국민 모두가 참여를 해야 하는 행사인 만큼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낸 상태다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좀 학교에서 문의가 왔다라는 건 부담을 느꼈다라는 방송이기도 하죠. 예. 학교 측에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국가보훈부가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협조를 구한 다음에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공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교육청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만약 그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협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평교사 입장에서도 거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이기백 전교조 대변인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냐면, 만약에 이제 국가보훈부나 아니면 보훈단체에서 이런 국가보훈을 위한 활동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 제기나 아니면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 그 학교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좀 취약한 상태인 그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네, 최근 들어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한 민간단체에서 영화 건국전쟁을 무료로 상영하겠다, 협조를 해달라, 제공을 할 테니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걸 교사가 거부를 했는데 거부했던 교사한테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고요. 때문에 이렇게 정부 부처나 민간단체가 학교로 공문을 보낸다라는 것 자체에 학교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협조를 한다고 해도 이 학사 일정이나 수업 운영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건 민간단체고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 또 전례가 있나요? 이전에도?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2, 3년에 걸쳐서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대표적으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사랑 주간이라는 게 있죠. 이때도 학교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응한다고 합니다. 학생 자체 활동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천춘시설을 참배하거나 정화활동을 할 경우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주는 식으로 협조를 또 요청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지난해 교육 현장에서
그 제대군인 홍보를 해달라라는 제대군인 홍보 협조 공문이었는데요. 네. 이건 국가보훈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울 남부와 경남 동부 그리고 충남 동부 지역의 학교들까지 다 공문이 내려온 상태였는데 제대군인 홍보 주간을 맞이해서 영상이나 포스터로 홍보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대군인을 어떻게 홍보한다라는 거예요? 네, 뭐 조회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기념식을 실시를 하고 참여자는 몇 명이었는지 기재를 하라라던가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걸거나 전광판을 활용해서 어떤 그 주간에 대해서 홍보를 해라.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재생을 했는지 기재를 해라라는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이제 학교 현장의 어떤 그 현실을 제대로 고려해서 하는 것보다는 부처의 어떤 그 실적 쌓기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보여주기식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학교 현장에서 이런 식의 협조 공문이 많이 오고 있다. 이것도 새로 알게 된 어떤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저기 고려할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굉장히 힘들다. 저번에 학교 도서관 또 도서 얘기도 좀 있었었잖아요. 그것도 민원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